반갑습니다. 경인한의원원장 박태열입니다. 오늘은 경인다원요법으로 치료하는 방광암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광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모았다가 배설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방광암은 방광에서 생기는 모든 종류의 암을 방광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광은 점막이라든가 근육, 혈관, 신경, 그리고 샘조직 어디에서나 생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방광암은 90% 이상이 이 방광의 점막층, 방광의 이 점막층에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우라고 하는데요. 신우의 약간 위에서부터 여기 있는 이 요관을 따라서 방광 그리고 이 요도의 일부분까지 이 소변과 직접 닿는 부분은 요로상피라고 하는 그런 상피 조직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학적인 이유 때문에 방광에 생긴 방광을 전부 다 드러내게 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고 요관이라든가 신우 그리고 요도 이런 데서 암이 재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방광암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광암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말미잘 또는 우리 유두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유두상암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 이외에도 여기 있는 이런 것처럼 암이 잘룩한 그런 모양이 없습니다. 잘룩한 모양, 이런 것은 보면은 잘룩한 모양이 있지만 잘룩한 모양이 없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있는 이런 형태의 암처럼 납작하게 카펫처럼 이렇게 깔리는 그런 형태의 암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경계가 불분명하면서 방광의 점막이 약간 빨갛게 변해져 있는, 색깔만 이렇게 변해져 있고 위로 도드라진 것이 없는 이런 형태를 가진 방광암도 있습니다. 방광암은 이 비뇨기과 암 중에서도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200만 명 이상이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발생 순위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약 한 9위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암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광암은 주로 50대 이후, 대부분은 이제 60대나 70대가 가장 많지만 50대 이후의 연령에서는 이 방광암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녀 비율로 보면은 남자가 한 3.5에서 4배 정도 여성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방광암의 재발률이 약 70%에 이를 정도로 아주 재발이 잘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재발을 자꾸 반복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표재성 방광암이 침윤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방광을 전부 다 드러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광암이 왜 생기는지,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전자 변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 변성을 초래한 가장 유발인자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알아보니까 거기에는 담배라든가 또 나프탈렌 같은 이런 방향족 아민을 가진 화학물질, 그리고 기생충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집트 지방, 이집트가 있는 그 중동 지역에 가면은 주혈 hợp 충기라고 하는 그런 기생충이 있는데요. 이 기생충이 방광 안의 점막층에 달아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이렇게 사는 그런 기생충이 이 방광암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방광 안에서 결석이 있다든가 내지는 소변을 자연 변효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결석이라든가 점막을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라앉고를 반복하다 보면 이게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암이 걸렸을 때 쓰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런 항암 약물이 방광암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일상에서 상당히 자주 빈용을 하고 있는 소염제가 있습니다. 그 소염제가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약물들도 빈용을 너무 자주 이렇게 쓰거나 남용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방사선도 이렇게 방광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직장암이라든가 여성의 자궁이나 난소에 있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쬐게 되면 이런 방사선이 방광에까지 투과가 되면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이내에 짧은 기간에 암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10년이 지나서도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광암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방광암은 비교적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혈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변에 뻘겋게 이렇게 피가 섞여서 나오게 되면 금방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피가 계속해서 매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얼른 쫓아갈 병원으로 갈 텐데, 그렇지 않고 뭐 한 번 나왔다가 일주일 있다가 나왔다가 아니면 보름 있다가 나왔다가 아니면 한 달이나 있다가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암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통증이 없는 그런 혈뇨가 방광암의 주요 증상 중에 주요 증상이고요. 그리고 드물게는 소변을 자주 본다든가 또 아랫배가 아프다든가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는 이런 증상, 이런 것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좀 드문 편입니다. 방광암은 여기 있는 이런 그림처럼 표재성 방광암과 침륜성 방광암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은 이 치료 방식이 다르고 예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막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를 방광의 점막층에서 암이 주로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점막층에서 생긴 이 방광의 암이 점차 자라서 그 뿌리가 이렇게 점막 바로 아래층까지만 도달을 했고 아직까지는 이 근육층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암을 바로 이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하고, 일단 이 조직을 드러내서 방광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서 이것이 근육층까지 들어가지는 않은 암이다라고 결정이 나면은 더 이상 이 수술은 없이 그것으로서 수술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점막에서 자라난 이 방광의 암이 점막 아래층을 지나서 근육층 이상을 도달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방광을 전부 다 드러내는 수술을 다시 한 번 더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예후가 서로 다르죠. 수술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방광암은 표재성암과 침륜성암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